그러니까 지금 미국 언론 보도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더 뉴요커 보도를 봐도 음. 여기 이 시사 잡지죠. 미국의 시사 잡지죠. 네. 뉴요커 그 게시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 우려스러운 음. 민주주의 쇠퇴란 음. 제목으로 최근 몇 달간 정부 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관련해 언론 창구를 급습하고 있다라는 걸 전했고 또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듯 보이지만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부터 여성 뭐 인권 보호나 집회할 권리나 특히 언론의 자유를 줄여왔다 이렇게 기사에 썼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도 모르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되면서 미국 정치권 입장,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론이 볼 때는 네. 아 이거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거 아닌가, 음. 언론의 자유가 좀 계속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네. 뭐 정부의 입장에서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뉴요커라든가 또는 미국의 어떤 유수한 언론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들이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네. 크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데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그렇죠.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것 못지않게 미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성공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책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석 독립국가들 중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뭐 1950년대, 1960년대 이럴 때 분명히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전쟁을 겪었고 또 우리 보릿고개도 겪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이럴 때 생각해 보면은 뭐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우리가 뭐 이런 나라들을 네. 제가 거론해서 대단히 그 나라 백성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동남아에서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라든가 또는 뭐 남미에서는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훨씬 더 뭐 민주주의라든가 네. 또는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훨씬 더 못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못 미치는 나라였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했고 그 특히 이제 탈냉전 시기에 한중 수교를 통해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촛불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사들을 자유롭게 반영하는 이런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또한 세계에서 그 최상위 수준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도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그 공산 정체주의 뭐 이런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 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적대결 대결 속에서 국내 민주주의를 어떤 억누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늘 이런 분단 상황이 국내 정치에 이용되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죠. 반공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만 하더라도 뭐 반공이 국시가 아니고 통일이 국시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말하면은 그냥 국가범죄로 구속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단 체제가 우리 남한 내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요소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을 통해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발전한 한국 그렇죠. 민주주의가 미국의 네. 대외 정책의 성과이고 그리고 이 분단 체제 하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분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요소가 이 정권 군사 정권에 가지고 계속적으로 재생산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겨내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탄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새삼스럽게 다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뉴요크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은 네. 한국이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던 그 인권도 탄압되고 민주주의도 완전히 후진국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미국 사회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보도가 될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이 대외 정책이나 미국 정부의 그 정책이랑 다르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파워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 언론의 자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 퇴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K컬처 아까 말씀하셨지만 K팝이나 우리의 이 한류 문화 네. 이게 굉장히 잘 퍼지고 있었는데 왔는데 음, 이게 국내 분위기에 좀 맞물려 가지고 네. 이게 좀 또 퇴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유로운 창작의 과정이 필요한 게 네. 바로 K 컬처, K 문화인데 그게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이제 문화 비평하시는 분들은 네. 또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의 어떤 억압 체제에서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문화가 접근하는 어떤 금기,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네. 그 금기들을 해소시키고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남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지. 추진하고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문화 영화 산업이라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영화 같은 것도 본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그 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영화가 이제 시리 같은 시리 그런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만 관객 뭐 이런 예, 얘기나. 그 이후에 이제 네. 웰컴 투 동방골이라든가 굉장히 네. 많은 그 분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창작의 자유 상상력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니까 네. 그때 폭발적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막 발전합니다.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한국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옛날보다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빨리빨리가 우리 악습이 됐지만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빨리빨리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그 미적 감각이 탁월했던 거였는데 이런 게 그동안에 군사 정권에 의해서 억누려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풀리면서 이제 어느 한 가지 뭐 요인뿐만 아니라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K컬처 그러면은 어떤 우리 K팝이라든가 또는 우리 영화라든가 또 이제 요즘 뭐 K푸드 그래가지고 한국의 음식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을 가지는 어떤 창의적인 에너지들이 어떤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크리스찬 디올 사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문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다. 한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리고 바로 그런 어떤 자유롭고 어떤 상상력을 무궁무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늘날 K컬처를 만든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회적으로 막 그러니까요. 경직되고 분위기가 막 굳어지고 냉전 시대 용어라든가 메카시 시대 용어 같은 것들이 막 네. 난무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움츠리게 됩니다. 예, 자유로운 상상력이 나래를 펼칠 수 없게 되고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상상력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사회가 이제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게 뭐 아까 예술,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여러 방면으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염려,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